(12월) 미 소비자 물가가 전체에선 3.4%로 상승한 반면 근원 소비자 물가에선 3.9%로 진정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고용이 호조를 보인 반면 물가는 혼조세를 보여 기준금리 인하 속도와 폭이 바뀔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오바마 케어를 이용하기 위해 미국민 2천만 명 이상이 등록해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올 여름방학에 급식을 대신해 35개 주 아동 2,100만 명에게 1인당 석 달치인 $120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트럼프 저지를 선언하며 중도 하차에 급부상해온 니키 헤일리 후보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가 12월에 전체에선 3.4%로 상승한 반면 더 중시되는 근원에선 3.9%로 진정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4% 아래로 내려가고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렌트비 등 주거비가 앞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물가가 다시 흔들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3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체와 근원에서 엇갈려 혼조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물가 지수 가운데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는 12월에 전달보단 0.3% 올랐고 전년보다는 3.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방노동부가 11일 발표했습니다. 3.4%의 12월 소비자 물가는 11월에 3.1%에서 다시 올라간 것이고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3.2%를 웃돈 겁니다. 반면에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12월에 전달보다는 0.3% 올랐으나 전년에 비하면 3.9%로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3.9%는 특히 2021년 5월 이래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4%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의 절반은 렌트비를 비롯한 주거비가 차지하고 있어 연준이 근래 들어 가장 낮추려 시도하고 있는 주거비가 매달 진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렌트비와 자가비용 등 주거비는 앞으로도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물가를 더 진정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2월의 CPI 소비자 물가에서 식품 가격이 전달보다 0.2% 오르면서 전년에 비해 아직 2.7% 올라있는 수준입니다. 반면 휘발유 값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은 전달보다는 0.4% 올랐지만 전년보다는 2.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휘발유 값은 전달보다는 0.2% 올랐지만 전년보다는 1.9%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 가운데 렌트비는 전달보다 0.4% 오르면서 전년보다 아직도 6.5%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세차 가격은 전달보다 0.3% 오르면서 전년보다 1% 인상된 데 비해 중고차는 전달보다 0.5% 올랐으나 전년보다는 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수리비는 전달보다 0.3% 내렸으나 아직도 전년에 비하면 7.1%나 비싸진 수준입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은 전달보다 또 1.5%나 오르면서 전년에 비하면 20.3%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에 비해 항공료는 전달보다 1% 올랐지만 전년에 비하면 9.4% 내린 수준을 보였습니다. 12월에 CPI가 혼조세를 보임에 따라 연방준비제도가 현재의 기준금리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봤습니다. 연준은 새해 한해 0.25포인트씩 3번, 모두 합해 0.7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고용이 예상을 웃돈 호조를 보인 반면 물가는 호조를 보여 기준금리 인하 속도와 폭이 바뀔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올 한 해 0.25%포인트씩 3번 모두 0.75%포인트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반면 투자자들이 바라는 3월 인하 시작 가능성은 다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4년 새벽에 발표된 미국의 12월 고용지표와 물가지수가 예상을 벗어나자 기준금리 인하의 속도와 폭도 바뀌지 않을지 경제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를 보면 전체에서는 11월 3.1%에서 12월 3.4%로 다시 올랐습니다. 반면에 연준이 더 중시하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11월 4%에서 12월 3.9%로 진정되며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4%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CPI 물가는 다시 오름세를 보였으나 코어 CPI는 더 진정돼 긍정과 부정이 섞인 혼조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에 앞서 발표된 고용지표에서도 일자리 증가폭이 11월 17만 3천 개에서 12월에는 21만 6천 개로 오히려 늘어나며 예상을 웃돈 양호한 성적을 냈습니다. 일자리 증가는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임금 인상과 소비 지출 증가로 물가를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월에 양호한 일자리 증가에 이어 12월 CPI 혼조세를 종합하면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준은 오는 31일 2024년 새해 첫 FOMC 회의를 개최하는데 기준금리는 현재 5.25 내지 5.50%에서 동결할 것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연준은 또 12월 회의를 마치며 2024년 한 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3번 모두 0.75포인트 이하의 기준금리 수준을 현재 5.1%에서 올 연말에는 4.6%까지 내릴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고에는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으나 연준이 언급하지 않은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예측이 시시각각 흔들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기가 3월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고용 호조와 물가 흐름세가 발표되면 그 가능성이 낮아지고 시작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1월 31일 동결 가능성을 97.4%로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3월 20일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을 여전히 67%로 동결 가능성 31%보다 2배 이상으로 잡고 있으나 경기지표 발표 전에 75%에서는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용과 물가, 성장 등 3대 경기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시작 시기가 결정되고 그에 맞춰 금리 인하 폭도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오바마 케어를 2024년도에 이용하기 위해 미국민 2천만 명 이상이 등록해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연방 차원에서 등록한 32개 주에서 1,553만 8천 명과 버지니아 등 주별로 운영하고 있는 18개 주와 DC에서 481만 5천 명이 몰려 모두 2,035만 3,500만 명이 새해에도 오바마 케어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ACA 오바마 케어의 미국민 인기가 해마다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2024년에도 이용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등록한 미국인들은 2,035만 3,500여 명으로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이용자들이 2천만 명을 넘어서며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때부터 3년간 800만 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35만 3,500여 명 중에서 연방 차원의 헬스.gov를 이용해 가입한 사람들은 32개 주에서 1,553만 8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주별 독자 운영을 시작한 버지니아를 비롯한 메릴랜드, 워싱턴 DC,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19개 주에선 481만 5,400명이 등록했습니다. 2,035만여 명의 등록자들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이미 오바마 케어를 통해 선택한 건강보험을 정부 보조를 받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당수 지역들이 1월 16일까지 등록을 받고 있어 최종 오바마 케어 등록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분 오바마 케어 등록자 2,035만 3,500만 명 중에서 신규 가입자들은 18%인 372만 9천 명이고 연장 이용자들은 82%인 1,662만 4,5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별 운영 지역 등록자들을 보면 캘리포니아가 173만 3천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이 27만 4,400명, 뉴저지가 35만 2천 명, 펜실베니아는 40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버지니아에선 39만 1,500명이 등록했고 메릴랜드에선 20만 1,500명, 워싱턴 DC에선 1만 4천 명이 오바마 케어를 통한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에서 등록을 받아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별 숫자를 보면 플로리다가 403만 4,500명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가 329만 1,500명, 조지아 123만 명, 노스캐롤라이나 99만 6천 명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을 이용하면 첫 단계로 가구 연소득에 따라 정부 보조금이 결정됩니다. 보험회사별 등급별을 비교해 선택하게 되고 매월 보험료 중에서 정부 보조금을 뺀 소액의 잔액만 본인이 납부하면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올여름 방학 기간 중 학교 급식을 대신해 35개 주 아동 2,100만 명에게 1인당 석 달치 $120를 식품 보조로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등 공화당 우세 지역 15개 주에선 불참을 선언해 서머 EBT 식품 보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에 따른 식품 보조가 종료돼 미국에서 식품 부족에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크게 늘자 바이든 행정부가 서머 EBT라는 새 식품 보조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농무부가 발표한 새 프로그램은 올 여름방학 기간 중 학교 급식을 이용하지 못하는 빈곤층,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푸드 스탬프와 같은 EBT 카드를 제공해 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입니다. 연방 농무부는 미 전국 50개 주 가운데 불참 의사를 밝힌 15개 주를 제외한 35개 주에 아동 2,100만 명에게 여름방학 3달치의 식품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35개 주 2,100만 명의 아동들에게는 EBT 카드에 1인당 한 달에 $40씩, 석 달치 $120를 입금시켜 각 가정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현재 학교 급식을 무료 또는 할인 가격으로 받고 있는 학생들이 그대로 여름방학 중에 현금 보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무료 급식 대상자들은 4인 가구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0%인 $39,000 이하인 경우로 유자격자의 70%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할인 가격으로 급식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4인 가구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85%인 $55,000까지의 가정입니다. EBT 카드를 받게 되면 푸드 스탬프와 같이 이를 다루고 있는 그로서리 스토어 등에 가서 허용하는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은 새 서머 EBT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어 연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불참을 밝힌 15개 주는 여름방학 중 서머 EBT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불참하는 15개 주에는 텍사스와 플로리다, 조지아 등 공화당 우세 지역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주에서도 현재도 여름방학 중 학생들이 특정 장소에서 급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용하고 있으나 상당수 학생들은 교통편이 마땅치 않거나 창피함 등을 이유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들도 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교 급식이 중지되는 여름방학 석 달 동안 결식 아동들이 생기지 않도록 푸드 스탬프와 같은 EBT 카드에 1인당 한 달 $40씩 모두 $120를 지원키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을 사흘 앞두고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트럼프 저지를 선언하며 중도 하차해 그 여파로 급부상해온 니키 헤일리 후보가 트럼프 대항마가 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차이로 독주하자 반 트럼프 후보들이 연합전선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얼마나 따라붙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무대가 사흘 후인 1월 15일 아이오와 코커스와 1월 23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로 개막돼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경선 무대 개막을 앞두고 트럼프 저격수를 자청해온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중도 사퇴하면서 니키 헤일리 후보를 대항마로 만들어주는 돌풍을 몰아치게 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중도 하차하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기적이고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트럼프 당선을 막기 위해 나의 야망을 버리고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이자 첫 예비선거가 실시되는 뉴햄프셔에서는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3위를 달려왔기 때문에 그의 중도 사퇴는 2위로 떠오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각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11일 현재 전국 지지율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61%로 헤일리 11.3, 드산티스 10.9%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오와에서는 트럼프 53.3%대 헤일리 18%, 드산티스 15.5%로 다소 좁혀졌습니다. 특히 뉴햄프셔에서는 트럼프 43.3%, 헤일리 29%로 14포인트 차로 좁혀졌고 크리스티 12%가 더해지면 박빙의 승부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햄프셔에서 바람을 일으키면 2월 초 사우스캐롤라이나 예비선거에서 헤일리 전 주지사가 돌풍을 이어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헤일리 주지사가 현재 22대 52%로 크게 뒤지고 있으나 이곳에서 주지사를 지낸 텃밭이기 때문에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헤일리가 태어났을 때인 1972년 그녀의 부모들이 인도 국적자였다면서 미국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다는 극우 학자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미국서 태어나면 부모의 국적과는 상관없이 미국 국적자이므로 대통령 출마 자격이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오바마를 공격했던 때와 같은 비난전을 들고 나와 적어도 그녀가 인도계 이민자 후손임을 은근히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일기에서 유엔 대사를 지낸 니키 헤일리 후보가 과연 반 트럼프 전선을 결집시키고 트럼프의 무자비한 공격을 견뎌내며 돌풍을 일으켜 그의 대항마로 급부상하게 될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